자, 안녕하십니까.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고충 처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핫한 홍준표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하나의 섹터 종목으로 좀 치부될 수 있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 중에 풍산, 그리고 2차전지 쪽 관련된 부분에 얍X를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 참고로 풍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산 34,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 그 댓글이나 그리고 카톡, 메일, 쪽지 같은 부분으로 올려주시면 최대한 언급을 해드릴 테니, 제 아는 한 언급을 해드릴 테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풍산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 중에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도 하나의 치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뭐 그 이유는 다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공개를 해드리겠지만, 대개 경기가 부진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근데 경기가 다시 호전이 될 때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조금 스물스물씩 올라오고 있다. 그런 부분에서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동사가 뭐 치부한, 그러니까 가지고 연결되는 이제 구리 가격 관련된 부분으로도 상승이 되고 있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흐름인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시장에서 좀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이 좀 제한적인 흐름이다. 근데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연기금, 보험, 금융투자,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뭐 외국인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이제 위드 코로나 쪽 관련된 부분에 원자재 가격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이 자체는 34,000원대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,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,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37,000원대 이 뭐 이평선이라고 하는 선이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. 120일선과 60일선. 그래서 저항을 잘 뿌리치고 종가 기준으로 유지를 하면 37,500원에서 한 37,000원만 유지가 돼도 단기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 4만원대까지도 뭐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, 추이적으로 봤을 때. 근데 이 실적이 원체 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1, 2분기 실적으로만 해도 벌써 작년 실적을 완전하게 다 뛰어넘은 상황인 거거든요.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을 때 실적은 좋은데 관심이 없다. 근데 조금씩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좀 가시화돼서 좀 빠르게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4만원을 양호하게 좀 돌파하는 시점에서 앞선 고점 5만원 선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적으로만 보면 솔직히 뭐 한 10배만 보더라도 2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만원 이상 가야 됩니다. 아니 뭐 10배 정도만 해도.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선 지금 시점에서 5만원 간다라고 해도 뭐 한 50%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기다려보자. 먼저 4만원을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앞선 고점을 잡는지에 대한 여부,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다시 좀 하락으로 좀 전환된다라고 하면 못해도
35,000 뭐 8,900원 정도는 종가상 유지를 해야 된다. 아니면 여기 유지를 못하면 다시 4,000원대 찍고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를 하시고요. 그리고 야벡스는 이제 2차 전지용 바인더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. 참고로 2,500원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역시 보시면 참고로 이 종목 자체가 원체 뭐 계속 뭐 얽혀 있었던 부분입니다. 근데 이 회사 자체 이름을 좀 바꾼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. 예전에 이그젝스라고 하는 회사, 맨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 할리스 ENT라고 했었던 회사인데 어찌됐든 이름이 한 4번 정도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아벡스라고 야벡스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실적이 2분기 때 순이익적으로는 좋아졌지만 이 영업이익단으로는 적자가 나왔다. 근데 2차 전지 쪽 관련된 뭐 바인더를 물질을 특허를 했다, 출원을 했다라고 해서 장중에 20%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조정이 그러니까 뭐 윗꼬리가 좀 달린 흐름이죠. 근데 뭐 거래량이 실렸고 이 상승 추이는 여전히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요.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2,100원 내외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한 2,250원, 2,300원 정도 유지를 하면 단기적으로 2,500원은 빠르게 좀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뭐냐면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가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2차 전지다라고 하면은 다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.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쉬어버리니까 보시면 에코프로, 뭐 코스모신 소재, 대주전자재료 오늘 다 뭐 음봉이잖아요. 에코프로 비하면 좀 좋았었던 것 같고 양봉이었고 어찌됐든 후성은 좀 조정받아갔던 흐름이었고 어찌됐든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. 그러면 다른 쪽 못 올라갔었던 2차전지 업종에 매기가 몰릴 수 있을 것이냐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뭐 이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되면 좋죠. 하지만 시장이 다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쪽이 되레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그냥 2차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엮여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애매해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시장이 원체 좋은 흐름이라고 하면 같이 연계가 되면서 순환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라. 그래서 매수한 가격대까지 보유하시고요. 2,500원 안착을 하면 뭐 2,600, 700원까지는 단기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,800원을 넘기면 이제 앞선은 고점은 3,000원 이상 이제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DSR과 DSR 제각은 이제 뭐 남양홍씨 뭐 관련된 부분 뭐 이라 이제 홍준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 유력 대권 주자가 돼버렸죠. 그래서 뭐 무야홍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DSR과 DSR 제각은 이 홍준표 의원이 얼마만큼 지지율을 계속 받으면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앞서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다.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그거고요. 그래서
어차피 경선을 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후보를 뽑기 경선까지는 뭐 지지율에 따라서 종목별 흐름들이 차별화가 날 가능성이 높다. 근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되레 이런 종목들이 빛을 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되레 시장이 상승을 하면 또 이런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뭐 DSR은 10,000원대 사셨고 DSR 제강은 9,000원대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, 분할적으로 사셨대요. 예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수익권이니까 딱 이런 종목은 딱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면 좋습니다. 어떻게 정해놓냐면 이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다 수익 실현하겠다라는 부분.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 구간 최근에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9,600원을 이탈을 하면 그냥 수익 실현을 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시는 거죠. 그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? 일단 11,000원에서 12,000원 정도 유지를 하면 추가적인 고점을 또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. 그 가격대가 한 15,000원, 14,000원에서 15,000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하면 역시나 이제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지난번에 고점이 11,900원이었기 때문에 12,000원은 쉽게 좀 안착을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면 14,000원에서 15,000원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DSR도 딱 정해 10,000원이니까 최근에 저점 만들었었던 가격이 1,700원 정도입니다. 그래서 1,7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고, 이탈을 하면 그냥 수익 실현하겠다. 근데 분할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은 11,950원이니까 12,000원에서 13,000원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5,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이제 종목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로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추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이제 경선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. 근데 지지율에 따라서 종목별 등락이 매우 심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.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